정진석 비서실장. 사실은 오늘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만 본인 개인과 관련된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이 왜 오늘 2심을 기다려야 됐는지 2심 결과를 과거에 어떤 글 하나 때문이거든요. 그거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꽤 됐어요. 2017년 9월에 본인이 SNS상에 올린 글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올렸어요. 여기 보면 뭐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뭐 금품 뇌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 근데 뭐 부부 싸움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글을 썼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 1심은 앞서 나왔었고 2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좀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일단 오늘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한 500만 원 벌금 정도면 괜찮겠습니다. 처벌은 그 정도입니다. 했는데 법원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1심에서도 검찰은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1심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합니다. 약간 뭐가 법원이 또 강하게 나갔죠. 일단 오늘 2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1심 때도 그렇고 오늘 나온 뒤에 오늘 반응들이 있었어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반응 좀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이게 실형이 선고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전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재판부 판단을 존중합니다. 권양숙 여사님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상고하실 건가요? 2심보다는 확연히 처벌 수위가 낮았죠. 실형이 나왔었는데 지금 벌금형이니까. 근데 검찰에서 구형한 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손정혜 변호사? 검찰 구형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의견도 부적정하다. 그러니까 너무 낮게 형량을 구형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봐서는 500만 원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재질로 다스려야 된다는 게 1, 2심 판단의 주요한 부분이었고요. 다만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단기 실형을 선택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명예훼손죄, 특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 기본 양형이 징역 6개월부터 1년 4개월로 정해져 있거든요. 1심에서는 기본 양형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형할 요소가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유죄로 인정하되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5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1,2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선고한 검찰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검찰에서 이런 경우 상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법원으로. 그러니까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권을 통제하는 수단이 법원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검찰에서 약식 기소,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단순 벌금형으로 이제 끝내려고 약식 기소를 했었으나 약식 기소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정식 재판을 회부되거든요. 법원이 벌금형으로 단순 재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고 또 피의자 측에서 이의하거나 정식 재판 받겠다고 하면 정식 재판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했던 사건이고요. 또 1심에서도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무려 실형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실제 SNS를 통해서 사과하고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방문해서 사과한 점, 이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을 해서 1심보다는 항소심에서 좀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 1심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비교한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뭔가 좀 뭐랄까요 이게.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작게 본 거죠. 근데 반면에 재판부는 크게 그걸 다뤘단 말이에요. 약식인데 정식으로 재판이 됐고요. 그리고
1심에서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징역 6개월. 특히 저 부분인데 이런 사안에서 징역 6개월 나오는 거는 어떤 겁니까? 이례적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양형 기준이 징역 6개월부터 1년 4개월로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양형 기준 범위 내입니다. 예. 다만 유력 정치인 사건에서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이 판단이 너무 좀 지나치게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점이 이제 지적이 되면서 또 나름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한쪽에 이제 성향이 있다 보니 정치적인 성향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치적인 성향을 제가 이제 판단하기는 어려워서 그건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명예훼손 판결이 좀 예. 양형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차이적으로 한 사람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나오다 보니 위자료도 높아지고 있고 양형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에 대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중요 정치인이 발언이기 때문에 그 무게의 중대성을 이제 법원에서 보고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진위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악의적으로 비방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상고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검찰에서는 구형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긴 할 그렇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이제 피고인 측에서 상고해서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지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심보다는 상당 부분 감형을 받은 점이 그렇습니다. 있고 특히 피해자, 그러니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벌금 1,200만 원이 너무 높다고 해서 상고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뭐가 머쓱해진 건가요? 지금 500만 원인데 법원은 그거 아닙니다. 1,200만 원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최선 평론가. 네. 근데 사실 1심 당시에 1심 결과 나온 거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그 판사의 정치적 성향 갖고 한번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2022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졌을 때 이틀 정도 울분 터뜨리고 슬퍼도 하고 4월째부터 뭐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전에 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팔로우를 계속 해줬던 것 그게 SNS에 다 드러났고 그다음에 박 판사의 과거 글 중에는 민주노동당에서 나를 수원 영통의 지역 수원 영통의 최연소 당원으로 부른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약간 야권 성향이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논란이 뭐 됐던 겁니까? 민주노동당이 나오고 유력 정치인들의 글에 팔로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그런 이제 그 말하자면 정치 성향을 드러낸 것 같아서 사실 판사가 이렇게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혹시 이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판결 내린 게 아닐까? 그래서 정진석 실장도 당시 판결에 판사에 좀 감정이 개입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항소하겠다고 한 건데 어찌되었건 저는 그래서 법원 행정처도 작년 11월에 엄중주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라라는 측면에서 엄중주의를 줬거든요.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판사들이 이런 그 어떤 판결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서 활동하는 거 이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 교수님은 1심 판사 사실 논란이 좀 됐었어요 그때. 이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알려지게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판사가 물론 SNS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본인의 그런 그 어떤 정치적인 성향 아무래도 오해를 받을 수가 그렇죠. 있죠.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지금처럼 본인은 그 판결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유죄의 가장 낮은 6개월 실형을 선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형 선고한 게 야권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는 오해로 바로 이어졌잖아요. 그런 점에서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예. 22년 9월에 이게 지금 약식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럼 22년 9월이면은 현 정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여권 인사에 대해서 봐주기 한 거 아니냐. 500만 원 벌금. 그렇죠. 그다음에 벌금도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역 6개월을 실형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사심이 들어갔거나 정말로 자기 정치 성향이 들어갔다면 2심에서는 뭐
실형도 아니고 그다음에 벌금도 낮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은 또 500만 원 구형했는데 무려 1,2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떡하라서가 1심, 2심 검찰에서 구형한 걸 다 훌쩍 넘어가는 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거다. 물론 형량은 징역 6개월이 뭐 앞서서 또 우리가 화면으로 봤지만 뭐 피의자가 굉장히 사과하고 예, 또 뭐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반성한다고 위해서 노력을 했다, 굉장히 뭐 뭐 진정성 어리게 이야기를 하니까 벌금 1,200만 원으로 낮아진 건데 어쨌든 뭐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 1심에서 영향 끼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좀 드러난 거 아니냐. 그리고 아울러서 이거는 판사뿐만이 아니다. 검사도 검사들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거를 막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지금 뭐 판사만 논란이 돼서 지금 과거의 행적까지 조사가 예, 예. 된 거지만 검사들도 이번 총선 전에 뭐 본인 SNS에 예, 예. 여권 성향의 그런 이미 정적인 성향을 노출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가리지 말고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 그것이 기소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의 2심 판결 결과 이 나와서 좀 소개해드렸고요.